영상 제작 업체를 컨택하셔서 영상을 제작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무래도 비용이실 거예요. 이 견적이 적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금액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이 영상은 얼마에 만들어졌을까? 영상 견적 보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견적을 받았을 때 그 견적이 적당한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BGM 스튜디오의 백임원 PD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영상 견적 보기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해볼 영상은 가장 많이 제작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획 부분과 출연료 제외하고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과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천차만별이고요. 출연료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기획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견적을 낼 수 있는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한번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견적 보기기를 하기 앞서서 하나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뭐에 근거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 그게 좀 필요하실 텐데 오늘은 그 기준을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평균 임금 공표를 가지고 그 기준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장터라는 플랫폼에서 입찰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용역 원가 계산서 작성 시 당해 연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를 준용하여 비용을 계상함 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에서 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소프트웨어 협회 공인 단가를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촬영 단가에 있어서 좀 꼭 알아야 되실 부분들이 촬영 감독의 수, 사용되는 카메라의 개수, 조명, 오디오, 출장비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견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소프트웨어 협회에 들어가서 평균 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한국소프트웨어 협회, 산업협회 이렇게 치면은 여기 평균 임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조사 결과 2025년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평균 임금 공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직군이 나오면서 이제 평균 임금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좀 유사성이 있다 생각되는 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촬영 같은 경우 촬영 편집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UI UX 디자이너. 그럼 저희가 좀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 좀 평균값을 적어가는 게 좀 편하겠죠? 25만원에서 33만원 사이니까 자, 평균 30만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그 영상 커뮤니티 중에 도프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좀 어느 정도 정해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진 단가는 진짜 장비 없이 순수 인건비만 하루에 25만원, 최저가 25만원입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생각하고 정하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25만원이 최저라고 해서 모든 또 공고가 25만원으로 올라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들의 좀 평균값을 계산하면 30만원이 좀 적당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인건비가 이제 30만원이라고 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 이거 피식대학의 자, 이거 극이라는 콘텐츠가 있네요. 견적 보기기를 하실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앵글,
앵글을 보면서 이제 카메라 수를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이렇게 풀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샷, 그 다음 이 남성분 원샷. 이 극이란 컨텐츠는 딱 이렇게 세 가지 앵글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사용된 카메라가 세 대. 자, 카메라가 그리고 지금 다 픽스되어 있습니다. 픽스되어 있어서 이거는 카메라 한 대당 한 명씩 붙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되게 가성비 있게 가면은 카메라 감독 2명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이 좀 적은 경우에는 동시 녹음 감독님을 안 부르는 경우가 많고, 카메라에 마이크를 물려서 그 카메라에서 수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디오에 이상은 없는지 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인원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체크해 줄 정도로도 카메라 감독 2명.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여기 스튜디오를 다 꺼놨죠. 어둡죠. 그럼 여기 위에 조명을 친 겁니다. 조명을 최소 2개는 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명 감독까지 부르진 않죠, 사실. 그래서 카메라 팁에서 조명까지 다 한다 라는 가정하에 가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컨텐츠를 그 메타코미디 사무실에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코미디 그 본사가 합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인가? 아무튼 그래서 출장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를 가지고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봤던 저희가 계산한 게 촬영 감독이 2명에 하루만 찍었겠죠? 그리고 30만원. 인건비는 60만원 정도 들었겠고요. 그리고 장비대를 계산해서 이제 견적에 포함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사용되는 카메라들이 사실 좀 고가의 카메라들이 많다 보니까 장비대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대를 포함을 시키는데, 그 장비대를 또 어떻게 계산할지 알려드릴게요. 좀 장비대는 그 렌탈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렌탈 비용. 그래서 카메라 렌탈 비용인데, 감독님이 카메라를 막 보유를 하고 계시면 그 장비대가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셔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 렌탈 장비대가 다 포함된다는 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SLR 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SLR 렌트. 여기가 좀 꽤 큽니다. 렌탈 업계에서. 자, 여기 가시면, 자, 아까 카메라가 3대 쓰였죠? 카메라는 가장 많이 쓰이는 소니 FX3, 그걸로 한번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FX3.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시간에 4만원, 24시간 6만원. 저희는 3개 필요하고요. 자, 미러리스를 사용하려면 렌즈가 있어야겠죠. 근데 아까 원샷 2개, 풀샷 하나였으니까 망원 렌즈 2개, 그 다음에 표준 렌즈 하나, 뭐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세워두려면 또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서포트 트라이포드라는 데 가지면 됩니다. 또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엄청 보편된 아이가, 저렴한 아이가 있는데, 자, 서틀러 에이스. 자, FX3 정도 미러를 쓰면 요 아이면 그냥 충분하게 올리니까 이 녀석 3개.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오디오가 필요하겠죠? 가장 많이 쓰이던 거 기준으로 가볼게요. 소니 와이어리스. 요 녀석이 있어요. 요런 녀석. 자, 요 녀석 2개. 그리고 아까 조명이 최소 2-3개는 쓰인 것 같아요. 보시면 저 정도는 그렇게 큰 스펙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600, 300X.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자, 카메라 3대에 렌즈 3개, 자, 트라이 1개, 3개, 마이크 2개, 그 다음에 조명 2개. 4월 1일 10시부터 8시까지 찍는다. 합정에서 빌릴 거야. 30만원. 3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비대가 30만원 추가되죠. 촬영은 90만원이 들었을 거고요.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장비를 좀 갖고 있어서 이거 좀 깎아줄 수 있어. 그러면 가정 경쟁력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미팅 시에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편집. 사실 이제 뭐 편집문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분으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분으로.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이제 프로덕션급에서 이제 영상을 맡기실 때는 사실 분으로 계산하진 않고 일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수로 아까 30만 원을 가지고 일수로 이제 계산해 보면 사실 아까 봤던 이 극이라는 콘텐츠는 이틀이면은 편집이 다 될 것 같아요. 이틀 편집 비용 60만 원. 편집이랑 촬영을 맡겼을 때 150만 원 정도가 들었을 것이다. 다른 콘텐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콘텐츠를 하나 봤는데 이용진님 유튜브에 이 조롱대잔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앵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이런 영상에 이제 뚜껑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인서트 찍고 약간 이런 이미지 컷으로 좀 배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의 구성을 보면 앞에 좀 서론을 깐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토크를 하면서 조지는 그런 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대수를 알면은 견적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컷들이랑 이 본론을 동시에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본론 촬영 다 토크 다 하시고 이런 인서트를 따로 찍는 경우도 있고 먼저 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론에 나오는 카메라 대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런 좀 특이한 앵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감에서 때리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액션캠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5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신기루 씨 아까 보시면 이런 원샷 보시면 움직인단 말이죠. 조금씩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샷을 한 명씩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감독님은 4명에서 5명 4명에서 5명 마이크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자체 녹음되는 그런 마이크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투채널 마이크 이런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경우에도 동시 녹음 감독님까지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들이 같이 수음을 하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녹음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명을 쳤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실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조명을 필수적으로 치긴 하거든요. 이 경우에 조명이 많아봐야 한 2-3개, 조명은 3개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조명 3개.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또 견적 한번 내볼게요. 촬영은 5명 하루에 찍었을 거고 단가 30만 원이죠. 그리고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도 서울에서 찍었을 겁니다. 서울에서 어떤 가게 한 개 대관해서 찍었을 거기 때문에 출장비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는
뭐 지방을 가거나 뭐 엄청 멀리 간다 이럴 때는 좀 필요한데 굳이 가까운 거리에서 축장비는 굳이 필요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피식대학의 극이랑은 다르게 이거는 아까 6mm로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mm. 자, 이거 미러리스가 아니라 캠코더로 X70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9대. 인원이 총 5명이었죠. 5명. 그리고 카메라가 8대. 8개. 자, 5개. 조명은 한 3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액션캠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 고프로 히어로 13 용연속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44만원이 나오네요. 이제 44만원. 그래서 장비대가 뭐 한 44만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집을 봅시다. 17분짜리 영상인데 이 정도면 진짜 빡세게 하면 3일이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자막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없고 편집 위주의 이제 편집이고 그래픽 요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집은 한 3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일 정도. 유튜버들 이런 편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좀 이런 토크쇼를 편집을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3일 정도라고 했을 때 편집 50만원이라고 측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4만원이라고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비쌀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근데 요 정도 컨텐츠의 견적을 이제 봤는데 500만원이 나오면 너무 비싼 거겠죠? 자, 그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적을 내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방법으로 좀 견적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영상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받을 때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한지 스스로 좀 판단하셔서 영상 업체 컨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